오늘은 허리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병명이 다소 길고 좀 복잡하죠. 혹시 이 중에서 허리 수술 받으신 분 계시나요? 한 분 계시네요. 네. 가끔 한의원에 이제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면은 허리를 보면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고, 허리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결이 안 돼서 또 이렇게 계속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시는 그런 분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허리 수술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통증 양상들,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보통 증후군이라고 하면 특별한 원인이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한 그런 임상 양상을 우리가 표현할 때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디스크나 협착증 등이 있어서 수술 권유를 받고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지속되거나 혹은 괜찮았다가 또 다시 재발되거나 혹은 전혀 다른 종류의 증상들이 또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혹은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FBSS, Failed Back Surgery Syndrome이라고 해서 수술이 실패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보통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수술을 한 경우에요. 1993년도에 신경외과의 이제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신경외과 의사가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정상적인 사람들, 길거리를 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사진을 MRI를 찍어봤더니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이 90% 정도에서는 정상적인데도 퇴행성 변화가 관찰이 되었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64% 정도, 실제로 디스크가 터져 있는 경우도 6% 정도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허리가 아프냐 하면은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하자면은 그 사람은 되게 허리가 아파서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사진을 찍어보면 사진상에는 멀쩡하고 아무렇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고 표현하는 그런 임상 증상이 이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나타나는 그 병변하고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불편하다라고 단정 짓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신경외과에서는 통계를 내보면은 사진상의 어떤 임상 양상과 그 사람의 증상이 일치할 확률을 보통 한 30%에서 40% 미만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사진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도 실제로 내가 불편한 거는 동떨어진 다른 별개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죠. 두 번째로는 수술 자체가 실패한 경우에요. 말 그대로 수술을 좀 잘못 시술이 됐거나 아니면은 나사가 좀 잘못 박혔거나 좀 불필요하게 이제 수술이 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수술은 잘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 상처가 났다가 수술할 때 째잖아요. 째고 이제 이게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흉터가 남아요. 겉으로 볼 때도 수술 자국이 남지만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국들이 남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흉터가 남는 것을 섬유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딱딱한 조직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조직이 있게 되면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들을 좀 많이 압박을 하겠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혈류량도 많이 감소가 될 거고요. 혹은 수술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 회복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면 더 아프다든지 허리가 좀 더 묵직하게 아프다든지 이런 새로운 양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허리 사이가 너무 좁아지거나 이렇게 정렬이 틀어진 경우 유압을 하는 유압술을 하게 되는데 자, 수술을 했더니 이제 증상이 사라졌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체중은 이 척추 5마리, 허리 5개의 뼈가 골고루 체중을 분산을 시키고 있는데요. 5개 중에서 한 2개 내지는 3개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러면은 5명에서 나눠서 하던 일을 2명이서 나눠서 하거나 3명이서 하는 것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요 수술 받은 바로 아랫부위나 윗부분에 또 다시 문제가 나타나는 확률이 보통 한 50% 정도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문제가 또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자, 우리나라에 이제 한 10년, 15년 전부터 척추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꽤 많이 늘어났죠. 이분들을 통계로 해가지고는 대한통증학회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수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 사람이 한 22% 정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36%, 그저 그렇다는 사람들이 나머지 만족스러운 경우보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만약에 문제가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수술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4분의 3, 75% 정도가 나는 수술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달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 중순에 이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에서 통계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요통 환자들 중에서 침치료를 받은 사람과 침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수술을 받은 건수를 보니까 침치료를 평소에 좀 꾸준히 받았던 분들이 수술을 받을 확률이 36% 정도나 감소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요. 전체 1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수였죠. 60세 이상인 경우에서는 침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수술 건수가 50% 이상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침치료 자체도 허리 수술을 좀 예방을 하거나 허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미국에 있는 CBS 방송에서 이렇게 지침을 하나 마련을 했는데, 일단 허리를 내가 삐끗하거나 허리가 아프다 그럴 때 가장 처음에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이 침을 맞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추나요법이죠. 이렇게 허리를 교정하는 거를 먼저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진통제 같은 거를 써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른 요법들을 할 거를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죠. 한방에는 상당히 침치료 말고도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허리가 아플 만한 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경이 눌려가지고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허리 자체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허리가 근육이 너무 약하고 허리에 힘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허리 주변이 너무 눌러붙고 유착이 돼서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이런 섬유화된 조직들이 늘어나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세가 좋지 않아서 혹은 외부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는 허리가 좀 삐뚤어져서 틀어져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허리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재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각 그런 다양한 문제들에 따라서 좀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